네,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제목이 개딸로 부르지 마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자세히 풀어볼 텐데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생겨난 새로운 정치 팬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을 이른바 개혁의 딸, 줄여서 개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표는 개딸 현상에 대해서 이런 자평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참 많은 동지들이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수의 행동이 정말로 실천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 개딸 현상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딸 창시자라고 하는 분이 개딸을 민주당원으로 바꿔 불러달라 이러면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는 청원을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은 악의적 선동 프레임 공격에 반하여 개딸이란 명칭을 공식 파기하고자 한다. 앞으로 개딸 대신에 민주당원, 민주당 지지자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지금 4시 반 현재 청원 동의가 한 1,500명 정도를 조금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영희 특보님. 개딸,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왔고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부르지 말아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써 있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이게 대선 패배한 이후에 이제 자발적으로 모임이 이제 만들어졌고 개혁의 딸 그리고 뭐 양아들이라 해서 이제 좀 민주당을 좀 더 견고하게 좀 지지하면서 또 검찰 독재 그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좀 우리가 싸우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 내부 안에서 이제 당 안에서 많은 혁신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제 뭐 정치 훌리건이라든지 무슨 어떤 뭐 폭력적인 언어나 방법을 써서 좌표 찍기를 하는 그런 집단 이렇게 좀 매도하는 그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에 지금 자꾸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결정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안에서도 지금 강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안에 그 당원들 사이에서도. 근데 어쨌든 청원이 좀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지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만 명이 되면 당에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근데 지금 저게 그 내용을 보면은 기사에 이제 표현이 개딸이나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예. 그것이 실제로 정정 보도의 대상인지 여부는 5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좀 판단해볼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반대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이재명만 갖고 있는 개딸이 싫다고 하세요? 개딸이라는 네이밍을 싫어하는 건 국민의힘과 수박들일 것 같은데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애칭이라는 건지. 개딸 의미가 오염돼서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 들으면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반대 글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라는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광재 대변인. 네. 사실 저희도 과거에 기사를 하면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글들이나 또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올리고 네. 전화도 하고 송금도 뭐 10원 단위로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네. 이거 정정보도 안 들어주면 나중에 뭐 잡혀찍기 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뭐 여러 언론사들이 그러면 뭐 개혁의 딸이라는 이름, 그 개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달라고 해서 개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지 그럼 저는 상당히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 팬덤 현상을 얘기할 때 많은 뭐 용어들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노빠라 그랬고 뭐 문빠라는 535 있었죠. 예, 예. 문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개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걸 갖고 있는 건 이 국어에서 개라는 접두어가 붙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갖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의 딸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좋은 하더라도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게 개딸이라고 하는 순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이미지로 예.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어를 좀 순화해서 표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예. 근데 뭐 언론사들이 취사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용어를 쓰는. 그리고 예. 그동안 이 개딸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언론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특히 당내 비명계 의원들과 마찰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그 모습 준비했는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러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온 건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런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대표하고도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두쪽 나요. 두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입 닫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박용진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저렇게 그 강성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가서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한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합니다. 탈당한 지금 이상민 의원에게는 격려를 위장해서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현수막과 대자보를 걸어서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침해 표현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무실 앞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박용진 의원의 자택이군요.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김종민 또 의원을 향해서는 20대 남성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는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이상한 팬덤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줄곧 제시돼 왔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정치 팬덤 현상인데 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렇게 열렬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갈수록 극단화되는 그런 풍경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사법 리스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 훨씬 더 격렬해지는 거고 당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오히려 이를테면 적을 이롭게 한다. 근데 이런 어떤 이 인식을 가지고서 민주당 내부의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딸이라는 그 표현에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저런 어떤 극렬 행동의 결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개딸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언론들한테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우리를 향해서 치고 있다는 게 약간 자기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부르는 게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저런 극렬 행동이 문제의 원인이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개딸이라고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칭호가 이제 멸칭 비슷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일정한 이제 자기 성찰이 좀 있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다양하게 하더라도 그게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거나 다른 의견을 저렇게 좀 억압하는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자기 성찰 없이 단지 그 표현을 우리를 이 멸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건 좀 일정하게 자기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런 극렬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나서면 당내 통합에 도움이 안 되니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빌미가 돼요. 말이란 칼과 같아서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이 살을 뵙니다. 과격한 표현 또는 거친 표현, 예를 들어 억압적 행동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죠. 막 색출하고 또 뭐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잃어버리랍니다.
우리도 가질 만큼 가졌어요. 그런 말씀하실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차원호가 잡아서 확 엎어버릴 거예요? 자, 윤기찬 부님.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당에 도움이 안 되니 자제하셔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 목소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커졌죠. 그 개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너무 커졌고 이재명 대표 또한 그동안에 본인이 위치까지 오르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기댔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개딸의 지지가 사실은 국민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그러니까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예. 개딸이 지지하는 분은 낙인이 찍히는 거고, 개딸이 오히려 낙인 찍는 분은 국민적 지지로 돌아서는 거고, 이런 정치에서 보면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지금에 와서 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 이낙연 지사가 등장한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민주화가 되다 보면 견제 세력이 있게 되면 사실은 자정 기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결과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제명인의 마을 그 창시자라고 자칭하시는 분, 예.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판단할 때 이재명 지사하고 아마 소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낙연 대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당내 민주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런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딸의 명칭을 쓰지 말라는 거는 그런 소위 말하는 훌리건 세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덮이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정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이걸 희석하겠다,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뭐 소위 말하면 덮고 가는 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자인하고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덮고 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등에게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성 지지자 여러 군데에서 요즘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징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 모두 좀 새겨서 유념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